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판다스를 이용하여 CSV 파일을 읽어보는 걸 해보겠습니다. 이 CSV 파일을 읽어와서 우리가 다양한 이 판다스를 활용하는 것을 한번 배우고자 합니다. 자, 판다스를 통해서 이 CSV 파일을 읽을 때는 read CSV라는 이러한 함수를 사용합니다. 또한 그 판다스를 통해서 CSV 파일로 정할 때는 toCSV 이렇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던 이런 엑셀 파일을 불러와서 또 판다스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할 때가 있죠. 이때는 read excel, 또 우리가 다 처리하고 난 그 결과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고 싶을 때는 toexcel이라는 이런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CS 파일은 심포로 데이터를 구분해 놓은 텍스트 파일입니다. 우리가 이거 불러올 때 매킨토시나 리눅스 또 윈도우에서 인코딩 할 때 이 옵션 UTF-8이나 CP949 이걸 적절히 잘 사용해서 불러오면 되겠습니다. 판다스의 그 리드 CSV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여러분이 꼭 익혀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판다스를 이용해서 좀 처리해 볼 그런 예제의 데이터를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알려진 이 타이타닉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고요. 관련된 컬럼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존 여부, 그 다음에 좌석 등급, 그 다음에 이 좌석 등급이라는 것은 1등급이 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3등급이 제일 낮은 등급이고요. 그 다음에 성별 나타내는 거, 나이, 그 다음에 형제 자매나 배우자 수,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수, 그 다음에 티켓 번호, 요금, 그 다음에 객실의 번호, 그 다음에 정박 항구, 이러한 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타이타닉호는 영국의 그 사우스햄튼에서 출발하여 프랑스 북부에 있는 샬브르에 도착해서 퀸스타운에 가서 여기서 다시 뉴욕으로 이렇게 향하는 행로를 취하게 됩니다. 도중에 사고가 나죠. 그래서 타이타닉 이 승객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판다스를 좀 익혀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CSV 파일을 읽을 때는 실제 여기 들어가 있는 현재 폴더에 있는 그 CSV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있는 URL 주소를 여러분 이렇게 적고 여기 파일을 읽고 여기서 바로 웹페이지에 있는 CS 파일을 바로 읽고 이후에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걸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 파일을 우리가 한번 읽고 읽고 난 이후에 요 이름을 df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저장하죠. 데이터 프레임 형식으로 저장을 해보는데 원래 데이터들이 여기 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우리가 보기에 상당히 불편하죠. 그렇죠? WT 이렇게 됐죠? 원화 표시하고 T, 이거 탭 표시인데 이것을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그 판다스를 우리가 불러보고요. 자, 실행을 시켜볼게요. 이렇게 먼저 실행을 시켜보면, 자, 처음에 판다스를 이렇게 불러오고, 그 다음에 요걸 이 주소를, 이 CSV 파일이 있는 주소를 URL이라고 쓰고, 그 URL을 어떻게 불러온다? 옵션을 이렇게 두는 거죠. 여긴 t는 심표하고 이렇게 이렇게 띄는 건데, 이렇게 해서 요 이름을 타이타닉 URL로 쓰고 저장하고 이것을 불러왔더니 이런 형식으로 불러오죠. 뭔가 여러분이 보기가 좀 좋지 않죠? 그래서 이거 그 밑에 일단은 좀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총 데이터가 몇 개 있냐 봤더니 156개 데이터네요. 그렇죠? 이 레코드 수가 156개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불러올 때 탭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불러오자. 그래서 원화 표시하고 t 이걸 쓰면 이런 식으로 여기 그 CSV 파일을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read CSV 함수를 통해서 불러오고 요 이름을 타이타닉 URL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자, 실행을 한번 해보죠. 실행을 하게 되면 웹에서 이렇게 불러와서 이것을 탭 기준으로 이렇게 나누니까 여러분이 데이터가 잘 이렇게 또렷하게 잘 보이죠? 그럼 이 데이터가 어떤 형태인지 보려면 shape라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타닉 url.shape 해보면 156 데이터가 행이 156개고 열이 12개이다 라는 거. 우리가 이 세퍼레이션 옵션을 좀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이 애플 바나나가 있는데 이걸 프린트 하면 프린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출력이 이렇게 되죠. 애플 프린터. 애플과 바나나를 출력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을 출력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그 중간에 값을 어떻게 되죠? 빈칸을 없애는 거. 그렇죠? 빈칸을 없애고 그 다음에 빈칸을 한 칸만 빈칸을 한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빈칸을 두고 그 다음에 애플과 바나나 사이에 화살표를 두 개를 넣어서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고 또 여기 애플, 바나나, 에그, 햄이 있는데 탭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 단어를 이렇게 그 프린트하거나 화면에 출력하거나 탭을 두 번 이용해서 이 단어 간격을 탭을 두 번 이용해가지고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렇게 데이터가 있을 때 이 단어들 이것을 좀 출력하는 세퍼레이션 옵션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방금 저장한 그 타이타닉 URL의 이 앞부분 행만 좀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head라는 그런 함수를 사용하면 되고 7 그러면 7개 데이터를 앞에 볼 수 있고 여기를 5를 쓰면 앞에 맨 앞에서부터 5개 행의 데이터를 볼 때 이렇게 head라는 것을 쓰면 되죠. 다음 우리가 일단 이건 실행을 한번 해보죠. 그러면 잘 불러오는지. 그럼 아까 있는 데이터에서 총 7개 레코드만 이렇게 가져오죠. 그 다음에 맨 끝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 할 때는 tail이라는 함수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tail 이렇게 쓰면 되죠. tail. 그렇죠? 맨 마지막부터 7번째까지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불러왔으면 이 데이터의 그 기본적인 정보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이 타이타닉 요 데이터에 열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고 싶다. 그럴 때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타이타닉 URL 이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변수 이름이죠. 그의 컬럼들을 다 출력해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패신저 아이디, 그 다음에 생존 여부, P클래스, 패신저 클래스, 네임, 성별, 그 다음에 나이, 그 자매수, 뭐 그런 거, 페어런트, 칠드런, 티켓, 번호, 그 다음에 이렇게 요금 이런 순서대로 이렇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 이름들을 좀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이것을 지난 시간에도 했듯이 컬럼 이름을 리스트 형태로 정하고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점 컬럼스 해가지고 거기 안에 리스트 형태로 열 이름을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new columns라고 해가지고 이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의 모든 열을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그래요. 얘는 다 제가 소문자로 썼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전부 다 바꾸고 소문자로 쓰고 나서 요것을 어떻게 한다? 일단 이것을 new columns라는 이름으로 제가 저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요 new columns
이 리스트 형태로 저장된 요 변수, 이 열 이름으로 완전히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타이타닉 URL에 있는 컬럼스, 여기를 지금 이렇게 정한 그쵸? 요 이름으로 우리가 바꾸겠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출력을 하면 어떻게 돼요? 아까 대문자로 되어 있는 게 전부 이렇게 소문자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실행을 한번 해보면 아까 컬럼 이름들이 대문자였던 것들이 전부 이렇게 소문자로 다 바뀌어졌죠. 그렇죠? 소문자로 전부 다 바뀌어졌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덱싱, 슬라이싱을 우리가 공부했듯이, 예를 들어서, 여기 마찬가지로 제일 첫 번째 컬럼, 두 번째 컬럼들, 이런 것을 만약에 보고 싶다. 그러면 이거 0은 맨 첫 번째 컬럼이니까 요것만 나오죠. 패신저 아이디. 두 번째는 요거 나오죠. survived.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기 여덟 번째가 맨 마지막 컬럼. 여덟 번째가 맨 마지막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페어런트 칠드런 수가 나오겠죠. 맨 마지막 컬럼은 이렇게 마이너스 2를 쓰든지 12번, 12개 컬럼이라 그러면 컬럼이 12개라 그러면 12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만 우리가 한번 해보죠. 그러면 맨 마지막 실행되는 결과만 나오죠. 그렇게 되면 자 여기 보면 컬럼명만 나오는 거니까 여기 12개 중에서 요 임박 그렇죠? 정박한 그런 항구 그래 임박 이게 이제 마지막 컬럼명으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여러분이 이제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이 타이타닉 URL에 있는 인덱스가 1, 2, 3, 4부터 해서 150까지죠. 55까지. 요거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까요? 그러니까 처음 0부터 시작을 해서 155까지 끝난다. 총 데이터 행해수는 156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너뛰는 것은 하나씩 건너뛴다 하는 거죠. 좀.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인덱스 말고 실제 값만 우리가 출력하고 싶다 할 때는 values라는 것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렇게 values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어떻게 돼요? value 값만 이렇게 출력이 되고 이것은 array numpy 형태로 이렇게 여러분이 가져올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아까 나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특정한 열만 우리가 가지고 오고 싶어요. 특정한 열만 가지고 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 이름 쓰고 여기다 열 이름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이름을 age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저장하고 싶다. 그러면 그 타입을 한번 어떻게 되겠느냐? 프린트문 한 거니까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죠. 판다스의 시리즈 형태구나. 그러니까 열이라고 하는 것은 시리즈 형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겠고 그럼 그 age 그것을 한번 우리가 변수를 출력 한번 해봐라 했더니 이렇게 다 출력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계속 넘어가 보죠. 그 다음번에 우리가 처음부터 다시 불러오려고 그래요. df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데이터 다시 처음부터 불러와서요. 그럼 여기 대문자로 이렇게 원래 데이터가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head, tail 이거 연습을 했죠. 그래서 head 20 그러면 20개 행만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출력한다는 거 여러분이 이제 알 수 있겠고요. 20개 행만 출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접근하고 이제 슬라이싱 해서 행을 좀 추출하거나 이렇게 할 일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쭉 해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니까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df05 하면 이거하고 동일한 효과죠. 제일 첫 번째부터 5 바로 전 4까지 출력하니까 0, 1, 2, 3, 4까지 이렇게 출력하죠. 총 5개 행이 출력이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제일 첫 번째 행만 출력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 11에서 16 하면 어떻게 해서 11번째 행부터 해가지고 15번째 그러니까 16번째까지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6번, 7번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한번 그래도 궁금하니까 여기에 이렇게 놓고 제가 여기다가 여기를 주석을 할 때는 어떻게 돼요? 이 우물정자 표시 있잖아요. 그걸 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콜론 2개 쓰고 3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살펴보죠. 그러면 맨 끝에 그렇죠? 여기 보면 153이 있죠. 그렇죠? 맨 끝에서 세 번째까지 처음부터 해가지고 맨 끝에서 세 번째까지만 출력한다는 거죠. 그렇죠? 알겠죠? 그러니까 맨 끝에서 세 번째까지 맨 끝 마지막 세 개는 빼고 처음부터 마지막 세 개 앞에까지만 이렇게 출력한다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하면은 한번 여러분이 궁금하죠? 한번 해보죠. 이 말은 행의 순서를 거꾸로 한다. 한번 해보죠. 그러면 제가 이것을 딜리트 해볼게요. 딜리트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듯이 거꾸로 맨 마지막 레코드부터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이렇게 슬라이싱 하는 것을 많이 사용해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는 것은 여기 ILOC하고 LOC 부분 이것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쓰면 안 돼요. 항상 이런 식으로 쓰거나 앞으로 여러분은 ILOC 또 LOC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우리가 또 이 데이터 프레임을 열로 이렇게 컬럼으로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기 그 하나씩 주석들 이렇게 체크하면서 주석 넣으면서 연습해 볼 수 있을 텐데 제가 한번 그냥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요거 하면 컬럼 수가 모두 몇 개죠? 12개만 9가 아니라 12개가 되겠죠. 그렇죠? 한번 해볼까요? 혹시 그래도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이 전부 다 어떻게 이걸 주석을 달면 되죠. 한 번씩 해보죠. 예, 주석 달고요. 여기도 주석. 그렇죠? 이 샵 표시를 하면 이건 실행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이 데이터의 컬럼 수가 모두 몇 개다? 그럼 12개죠. 그렇죠? 12개죠. 그렇죠? 이거 잘못된 거죠. 12 이렇게. 그럼 그 수정하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그 나이만 보는 거죠. 그렇죠? 맨 마지막 나이만 보고 나이만 이렇게 쭉 이렇게 출력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요렇게 하면 어떨까요? 0번 컬럼을 시리즈로 이렇게 추출한다. 그러니까는 맨 첫 번째 컬럼만 어떻게 본다. 근데 우리가 아까 잠깐 봤듯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열의 이름을 표시하니까 요게 어떻게 돼요? 아까 패신저 아이디였던가요? 예를 들어 패신저 무슨 아이디다 그러면 요 첫 번째 거 그렇죠? 요 열이 이게 들어온 거죠. 굳이 얘기하다 그러면 요거죠. 여기 패신저 아이디라고 있죠. 요 이름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이름이 어디에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패신저 아이디가 여기 대신에 요렇게 패신저 예를 들어 아이디 이렇게 요 열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열만 이렇게 출력하는 거죠. 그 다음번에 여기도 한번 봐보죠. 이것은 두 번째 컬럼만 우리가 보고 싶을 때 그렇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렇게 다 나오죠. 그러면 여기 맨 마지막 번째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컬럼 해가지고 우리가 연습한 거 있죠. 어디서 탑승했는지 보는 거죠. 그렇죠? 고객들이 그 승객들이 어디서 탑승했는지 그 항구들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S는 사우스햄턴, C는 뭐 쉘브르 뭐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이거 했던 거 다시 연습해 봅니다. 자, df 해가지고 age 해가지고 age란 이름으로 우리가 변수에 넣고 요거 타입을 봤더니 요 타입은 어떻게 돼요? 시리즈 형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시리즈 형태라는 것을.
자, 그 다음번에 좀 넘어갈게요. 여러분이 인덱싱하고 슬라이싱 하는 거 연습은 여러분이 이거 보고 연습하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먼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먼저 실행을 한번 시켜볼게요. 자, 이거의 결과들이 이렇게 쭉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봤을 때 DF의 요 자체가 무슨 뜻이죠? 여기가 이게 제일 첫 번째 열이죠. 제일 첫 번째 열이 패신저 아이디죠. 패신저 아이디의 제일 첫 번째 그 값이죠. 그게 1이었죠.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죠. 여기 age죠. age 열의 제일 첫 번째 거 22, 22살. 그렇죠? 우리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여기 보면 여기 나오죠. 우리가 여기 있죠. 1이었죠? 그 다음에 20이었죠. 그렇죠? 이거 우리가 이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연습을 좀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슬라이싱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번 행부터 5번 행까지 이렇게 선택을 한다. 어디에? 저의 제일 첫 번째 컬럼에 2번 행부터. 여기는 제일 첫 번째 컬럼에서 맨 마지막 번째는 빼고 모든 레코드를 다 출력하라. 그 다음에 이게 제가 그때 아까 잘못 설명한 것 같아요. 여기 3이라고 그러면 아까는 마이너스 3이었죠. 그런 얘기가 없었네요. 여기 3은 3번 건너뛰어서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한 다음에 4, 그 다음에 뭐 7 이런 식으로 건너뛰어서 출력하라는 거죠. 근데 아까 설명했듯이 이렇게 되고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하면은 여기 끝에서 하나, 둘, 세 개까지는 출력시키지 말고 그 이전까지 쭉 출력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1은 어떻게 돼요? 맨 마지막부터 시작하라는 거니까 마지막 행만 출력하게 되고 여기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역순으로 출력하는 그런 거죠. 자, 이런 것은 여러분이 하나씩 해보면서 연습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컬럼 이름을 쭉 가지고 왔어요. 패신저 아이디부터 해가지고 쭉 가져왔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개의 컬럼을 우리가 추출을 해가지고 뭔가 다른 이름으로 좀 저장한다든지 이 중에서 데이터 컬럼 몇 개들만 이용해서 우리가 그 분석할 때가 있죠. 그럴 때 여러 개의 컬럼을 한번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자, 우리가 그 P 클래스, 그 다음에 name, 그 다음에, 성별, 이것만 우리가 가져오겠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 P 클래스, name, 이렇게 가져오게 되죠. 그렇죠? 똑같은 결과를 제가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이 P 클래스라는 것이 컬럼에 세 번째가 있어서 DF의 컬럼 세 번째. 그렇지? 2라는 것은 세 번째를 가리키고, 요거 3이라는 건 네 번째, 이 네임은 네 번째를 가리키는 거죠. 요거랑 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성별 관련되는 것은 이건 다섯 번째고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요걸 가져오는데, 여기를 어떻게 하느냐? 2에서부터 5. 그러니까 2라는 것은 세 번째 행부터죠. 세 번째 행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되죠? 15번째까지. 그러니까 15는 빼죠. 15는 16번째 행이 되니까 15번째 행까지 어떻게 30 건너뛰어서, 그렇지? 그렇죠? 이렇게 건너뛰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라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다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쓰고 여러분이 원하는 이름을 df1이 되든지 이름을 이렇게 쓰면 요 값이 이렇게 저장되는 겁니다. 그렇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info, 이것은 기본적인 그 행의 정보와 이 데이터 타입의 정보를 제공할 때 데이터 정보를 우리가 볼 때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info 메소드는 주로 null 값과 데이터 타입을 볼 때 많이 활용하죠. 한번 요거 그 타이타닉 URL의 전반적인 데이터 타입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보면 여기 보듯이 패신저 아이디에는 156개 데이터 중에서 null 값이 하나도 없고 정수형이다. 이 인티저는 정수형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다 정수형이고
이름은 스트링이죠. 이것은 문자열로 됐으니까 이거 객체라는 식으로 이렇게 오브젝트 식으로 표시가 됐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이하고, 그 다음에 나이는 이거 실수형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런 얘기를 쭉 다룹니다. 티켓은 오브젝트, 요금은 플로트 형태, 이건 실수 형태. 이런 식으로 총 12개, 여기 12개잖아요. 0부터 11개, 12개, 이 컬럼에 대한 이런 정보가 쭉 있고, 근데 여기서 결칙지가 있는 게 뭐죠? 여기 10번 케빈, 30일, 넌, 널,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돼 있죠. 156개가 넌, 널, 이건 널 값이 없다는 거고, 31개가 어떻게 해요? 넌, 널 값이니까 상당한 데이터가 결칙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결칙치가 있는 것이면 나이가 있죠. 나이는 156개에서 126개 뺀 이게 결칙치라는 거죠. 이렇게 이건 결칙치가 없는 게 126개 이런 것이죠. 이걸 보고 나중에 결칙치를 평균값이나 미디언 값으로 채워넣는다든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 데이터형을 인티저형을 뭐 실수형으로 바꾼다든지 우리가 그런 연습을 이제 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만 좀 더 보도록 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다. 그러면 dtypes라고 하면 요거의 타입들을 우리가 쭉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요 타입을 우리가 전부 뭔가 숫자형으로 만약에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이런 메소드를 이용하면 돼요. apply 함수 써서 이 PD의 판다스에 있는 toNumeric이라는 것을 쓰면 돼요. 그렇죠? 쓰는데 여기 타이타닉 URL의 모든 이 값들이 있잖아요. 여기 값들을 어떻게 해요? 여기 에라 같은 거 무시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에라가 나중에 생긴다는 거 이게 없으면 꼭 안 돼요. 반드시 이거 넣어줘야 돼. 문자열이 이렇게 네임 같은 게 문자열이 들어가고 그러면 숫자형으로 이렇게 변환이 잘 안 돼요. 일반적으로 일이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자형 형태로 이런 식의 값이 이렇게 저장이 되었을 때는 이런 것은 누메릭 형태로 이렇게 변환이 되는데 일반 문자열은 저장이 되지 문자형으로 누메릭 형태로 숫자형으로 이렇게 변환할 때 에러가 생겨요. 그래서 요 옵션을 주면은 이와 상관없이 모두 문자형 숫자형으로 바뀌어집니다. 자, 여러분이 나중에 요거 연습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자, 그래서 한번 조금만 더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요것을 하고 난 이후에 제가 실행을 한번 했더니, 어디 돼 있죠? 이걸 제가, 이걸 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기 부분을. 그렇죠? 이것을 타이타닉 URL 1로 저장을 했어요.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우리가 실행을 한번 했더니, 어떻게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은 아까 여기 있듯이 문자열이 모두 다 NaN 값으로 이렇게 다 처리되고 나머지 것들은 다 플로트 형태로 이렇게 그러니까 정수형은 그대로 놔두고 실수형은 전부 이렇게 되고 문자형 있는 것들도 어떻게 돼요? 전부 이렇게 실수형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것을 여러분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